자, 이제 우리가 실제로 금액을 또는 현금 흐름을 계산하기 위한 가정들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결과 ANR 시트에서 기본적인 가정들을 다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비와 관련된 거는 표가 크니까 이제 공정률을 따로 하나 빼줬고, 시간에 관한 설정을 다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굵직한 투자 금액 그리고 자금 조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INF 시트에서 현금 흐름 계산이 시작된 거죠. 이제 투자와 조달과 관련해서.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하나 해줘야 되는 중요한 그 요소가 이제 순영업 소득. 그러니까 실제 건물이 준공됐을 때 그것의 운영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INF하고 이 NY하고 두 개를 합치면 개발 사업의 전체적인 현금 흐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NOI 시트는 크게 이제 영업 수익, 그러니까 버는 돈, 그 건물을 운영하면서 버는 돈과 영업 비용, 그리고 거기서 이제 영업 수익에서 비용 뺀 거죠. 순영업 소득 이렇게 세 개 항목으로 나눠집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요 라인이죠. 요 행. 그다음에 영업 수익은 임대료 수익, 관리비 수익, 요거 두 개가 제일 핵심이죠. 그리고 이제 기타 수익. 그다음에 우리나라는 임대차 계약에서 보증금이 크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보증금 이자 수익까지 구해줍니다. 근데 이제 NOI 계산할 때 보증금 이자를 포함시키는 게 맞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하고 이제 이론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뭐 그래서 요거를 뺀 것도 밑에 같이 표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 비용은 기본적으로 보유세, 그 토지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물분 재산세 나가고 그 다음에 보험료가 나가고요. 근데 우리는 이제 보험료가 관리 비용에 포함시켰죠. 보험료. 수도광열비나 수선유지비는 요 개발 사업의 시행자, 그게 이제 펀드나 리츠가 될 수도 있죠. 거기서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고 그 외 나머지 이제 관리 비용들은 PMFM 수수료 형태로 나간다. 일반적으로. 그리고 이제 개발 사업에서는 최초 임대할 때 임대차를 이행하는 것과 관련된 수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요 행을 따로 하나 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빼주면 순영 소득이 나오고 아까 그 운영 수익에서 보증금 이자 수익 제외한 걸 한번 계산했으니까 역시 이제 그걸로 계산한 또 NOI 한번 만들어 보고 이렇게 하는 게 순서입니다. 만든 가정을 가지고 이제 이 작업들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하나하나 해보겠습니다. 먼저 임대료 수익을 계산할 때 그 행을 계산하는 방법을 주목을 해주세요. 임대료 수익 계산할 때는 제일 먼저 현재 시점에 이 타당성 검토를 하는 이 시점에 임대료 수익이 얼마 나는가 이제 앞에서 계산해 놨죠. 이제 그거를 불러와서 먼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임대료 수익은 ANR 시트에다가 만들어 놨죠. 거기 가면은 연면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오른쪽에 보면은 우리가 임대료 단가 가정을 해놨죠. 그걸 곱해주면 전체가 임대됐을 때 그때 수익이 얼마 나오는지가 계산이 되죠. 그리고 거기다가 임대료 적용률까지 이제 곱해주면 초년도에 전체가 다 임대됐을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행을 다 계산을 하려면은 요게 매년 몇 퍼센트씩 오르나 하는 거를 우리가 가정해 놓은 것도 불러놓는 게 좋습니다. 임대료 상승률 가정을 해놨죠? 이것도 불러오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이제 옆에 있는 행들을 다 계산을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매월 지나갈 때마다 그러면 임대료 수익이 얼마나 나오나 하는 것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 임대됐을 때 초년도에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을 먼저 계산합니다. 곱하기 매년 증가하죠. 1.2%씩 괄호를 닫고. 근데 이게 해를 거듭할수록 이제 높아지는 거듭 제곱을 해줄 숫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승을 해주는데 승은 어떻게 해주냐면은 우리가 이걸 보유하고 있는 이제 연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제 승이 올라가는 거죠. 최초 초기 연도에는 0이고 그다음에 1년이 지날수록 이제 일식 값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위에 보면 누적 연수 있죠. 요게 이제 그 숫자죠. 거기서 빼기 1을 해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승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괄호를 열고 일단 1 빼기를 한 다음에 위에 수식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2까지는 초년도에
전부 다 임대됐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고 이게 이제 여기까지는 그게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것까지 반영을 해줬죠. 그러니까 벌어들일 수 있는 맥시멈이에요. 거기서부터 렌트 프리와 공실률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로 고려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렌트 프리를 고려하려고 일로 왔는데 렌트 프리는 이제 매년 1개월씩 주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클릭을 해주는데 그게 이제 1년에 한 개잖아요. 그래서 나누기 12를 해줘서 이렇게 괄호를 닫으면 지금 요 항을 보면은 렌트 프리 나누기 12를 했다는 것은 1년에 이제 1개월씩 주는 거를 매월 배분하기 위해서 나누기 12를 한 거죠. 매월 12분의 1개월씩 깎아준다 하는 개념이고 그 깎아주는 게 반영이 된 수입을 계산하려면은 이제 1에서 빼줘야죠. 그렇게 해서 렌트 프리가 한 개라면 매년 12분의 11만큼만 이제 임대료가 들어오는 걸로 가정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임대율 또는 공실률을 고려해 줘야죠. 여기다 공실률을 곱해버리면 안 되고 임대율을 곱해야죠. 임대료를 저기다 곱해서 계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 쓰기 위해서 이 누적 임대율이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해놨습니다. 그거를 FR 값을 이제 곱해주면 실제로 공실률까지 반영된 값이 나오겠죠. 거기다가 이제 표시를 어디까지 해주냐면 NOI는 보유하고 있는 기간 그리고 매각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매각 1년 차까지 구해야죠. 그러면은 요거 보유 기간에 일로 표시되어 있는 행, 매각 1년 차가 일로 표시되어 있는 행까지 해서 이제 곱해주면 되죠. 임대료 매월에 임대료 수익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래 놓고 이거를 이제 오른쪽으로 쭉 이제 끌 거잖아요. 먼저 이제 C12 쟤는 이제 오른쪽으로 끌면 따라와서는 안 되죠. 그래서 C에다가 달러를 붙이고요. 그다음에 1.2%도 마찬가지죠. D에다가 달러를 붙이고 그리고 위에 있는 연도 저건 오른쪽으로는 따라오는데 밑으로 안 따라와야 되니까 7에다가 달러 붙이고 그다음에 이 렌트 프리 준 거는 이거는 완전히 고정이죠. 양쪽에 달러를 붙이고 그리고 이거 이제 누적 임대율 저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쪽으로 따라와야 되지만 밑으로는 따라오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표시해주는 시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숫자에다가 달러를 붙여주면 됩니다. 이제 그러고 엔터. 이렇게 달러를 잘 식별해가지고 이제 붙여주면 저걸 쭉 끌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임대료를 나타낼 수 있죠. 처분하고 나서 1년 지난 다음부터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행이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제 오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관리비 수익으로 가볼게요. 임대료하고 똑같습니다. 관리비 수익은 연면적에다가 곱하기 평당 월 관리비 금액을 곱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이제 매번 얼마나 상승하는지도 똑같이 입력을 해줍니다. 아까 뭐 같은 셀이니까 달러 붙인 다음에 드래그 할게요. 예, 그 다음에 얘를 똑같이 이제 곱해줘야죠. 그래서 얘를 밑으로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셀을 확인을 해보면 여기다가 요 증가율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누적 연수가 이제 참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이제 이 셀들도 뭐 행을 고정시켜 놨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익은 우리가 임대료 수익의 3%라고 그랬죠. 3%를 여기다 좀 불러놔놓고 그 다음에 얘는 위에 그 임대료 수익 곱하기 얘를 하면 되죠. 다만 곱해주는 저 3%에는 이제 달러를 붙여줘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증금 이자 수익도 여기다가 몇 퍼센트인지 불러놓고 작업을 할게요. 이자 수익은 이제 1%라고 했는데 얘는 실제 이제 보증금 금액에다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보증금은 이자율도 중요하지만 보증금 잔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참조를 해야죠. 잔액이 얼마냐 보려면은 INFC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 가보면은 이 46번 행이 이제 보증금의 기말 잔액인데 이자는 이번 월 잔액에 붙는 게 아니고 직전 월 잔액에 이자가 붙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달 동안 그 잔액이 유지가 되면서 이자가 붙는 거니까 F열을 참조해서는 안 되고 그 전월인 E열을 참조해야 됩니다. 이제 기말 잔액은 여기서는 뭐 개발 사업이니까 당연히 이제 0이겠죠. 그거 곱하기 다시 NYC 들어와서 요 이자율을 해줍니다. 근데 이게 월이니까 나누기 12를 해줘야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곱하기 표시 기간 TI로 가서 TIF 23 보유기간 더하기 이제 매각 1년 차까지 해주면 됩니다. 위에서는 기타 수익에서는 이제 따로 뭐 기간을 표시 안 해줬는데 그게 기간을 넘어가면 임대료 수익이 0이 되니까 거기다 뭐 곱하면 당연히 얘도 0으로 따라가니까 표시를 안 해준 거예요.
그리고 보증금 이자 수익에서는 보증금 금액은 따라오지만 요 이자율은 고정시켜야죠. 1%. 요 임대료 수익부터 보증금 이자 수익까지 합한 게 이제 영업 수익이고, 또는 보증금 이자 수익을 빼고 싶으면 뭐 요 밑에 거 요거 세 개만 하면 되죠. 그래서 임대료 수익은 뭐 아까 설명을 위해서 드래그 했지만 이게 다 함께 지금 같이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는 시점이 비슷하고 뭐 금액도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하는 눈으로라도 이제 대충 보면서 계속 확인하고 넘어가고 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영업 수익이고요. 영업 비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전세도 먼저 이제 A&R 시트로 가서 우리가 계산해 놓은 재산세가 있죠. 요거. 그다음에 종합부동산세도 A&R 시트 가면은, 그다음에 건물분 재산세도 A&R 시트 가서 미리 계산해 놓은 거. 요 세 개를 불러오고요. 그다음에 매년 증가율도 불러와야죠. 증가율은 토지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 부지 개요에서 이제 개별 공시지가의 그 연평균 상승률 요거를 적용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똑같이 이제 얘를 적용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건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건물부 재산세는 우리가 매년 감가상각을 하는 만큼 그 과표가 줄어들잖아요. 그 효과랑, 그다음에 이제 우리 A&R 시트 가보면 매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과표가 줄어드는 효과, 재산세에서 여기 보면 경과연수 단가율 뭐 이런 거 고려해가지고 줄어들잖아요. 이래서 이제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랑, 그 다음에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이라고 이제 정부가 고시하는데, 요게 이제 물가 상승률 고려해서 또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제 같이 좀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 줄어드는 율은 역시 이제는 해서 이제 1 빼기 일단은 A&R 가서 경과연수 단가율 20%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체 80% 갖고 줄여 나가는 거죠. 이거 앞에서도 이제 그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해봤던 거예요. 그걸 나누기 전체 내용 연수 40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건물이 존재하는 전체 기간 동안에 매년 몇 %씩 감가상각 하는가 하는 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제 거기다가 근데 이게 이제 100%에서 출발하지 않고 이제 1년 지나면 98%에서 출발하니까 이거 대비 몇 %인가 하는 것 식으로 계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 수식은 일단 쳐보면, 자 이제 위에서 수익 계산할 때 했던 것처럼 이제 보유세도 매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357은 현재 시점에 이제 예상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현재 지금 내진 않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저 기준이 되는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이 행에서 반영해 줘야죠. 곱하기 1 더하기 이제 증가율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승 해줘야죠. 몇 승이나 해주냐면 요거는 우리가 보유한 그 시점에서부터 1년이 경과하는 이 누적 연소를 하지 않았고, 세금은 그냥 캘린더로 이제 해가 넘어가면 이제 그 증가하는 걸로 우리가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TI 시트에 보면 우리가 그걸 해놨어요. 그 비용 쪽에 가면은 보유세 이제 조정이라는 행을 우리가 따로 하나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승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게 이제 1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거니까 나누기 12를 해줘야 이제 월간 비용이 되겠죠. 거기다가 곱하기 우리가 보유세를 내줘야 되는 기간까지 정의해 주면 됩니다. 근데 보유세는 토지는 우리가 그 잔금을 지급할 때부터 우리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에 뭐 계약에서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는 이제 낼 필요가 없고, 토지 잔금을 지급하고 토지 소유권 이전이 되면 건물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토지부는 내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간은 명도 철거가 끝난 시점에 우리가 잔금을 주기로 했잖아요. 이 공사가 시작된 이 기간의 금액을 표시해주고 더하기, 그다음은 똑같죠. 공사가 끝난 이후,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건물을 취득한 이후에도 보유 기간 동안 세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NOI 계산을 위해서 매각 1년 차까지 내야죠. 이렇게 하면 필요한 기간 설정이 된 겁니다. 여기에도 이제 달러를 붙여줘야죠. 가로 방향으로 고정을 시켜야 되고, 증가율도 가로 방향으로 고정시켜야 되고, 이제 시점은 이제 오른쪽으로는 따라와야죠. 밑으로 고정시키고 나머지도 다 밑으로 시키면 됩니다. 자, 토지분 재산세가 계산이 되면 요거 드래그 하면은 종합부동산세까지 똑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분 재산세로 넘어가면, 건물분 재산세는 토지분하고 계산하는
논리가 좀 다릅니다. 얘도 처음에 계산된 그 초년도 재산세 값에서부터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이제 1에서 이제 빼기를 해줍니다. 2.04%를. 저게 이제 위에 토지분의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같이 매년 저것만큼 상승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앞에서 계산해준 2.04%는 저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매년 정액으로 감소시킨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된 저 비율이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그냥 배수로 계속 빠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 곱하기 아까는 승으로 올렸던 이 TI의 이 보유세 조정하는 그 연도별로 그 값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닫아줘야죠. 이제 요까지가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면서 세금이 감소하는 효과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이번에는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얘가 상승하는 이제 효과를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물가 상승률 정도로 저게 이제 증가하는 거를 가정하겠습니다. 닫고 얘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이제 승을 해줘야죠. 봤던 이제 보유세 조정 요거를 이제 승을 해주면 됩니다. 까지 이제 계산을 해주면 매년 내야 되는 연간 재산세에서 감가상각되는 것만큼 비율 곱해주고 빼주고 거기다가 물가 상승만큼 올라가는 거 반영해주고 이제 한 거죠. 여기까지 계산이 다 됐으면 나누기 11을 해서 이제 월간 금액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표시하는 시점까지 넣어주면은 이제 이 행도 완성이 되겠죠. 건물분 재산세니까 아까 토지분과 다르죠. 이거 건물이 완전히 준공돼서 취득한 이후 보유기간과 매각 1년 차까지 NOI 계산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 놓고 얘도 드래그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으로 따라와서는 안 되고 얘도 오른쪽으로 따라와서는 안 되고 얘는 원래 밑으로 따라와서는 안 되고 얘는 완전히 고정돼 있어야 되고 밑으로 따라와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보유세 계산까지 끝났고요. 나머지 이제 관리 비용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초년도에 우리가 예측했던 그 비용들을 다 불러오죠.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험료부터 요 계산을 해놨잖아요. LM 수수료까지는 그냥 드래그를 하면 배열이 똑같으니까 그냥 따라오겠죠. 그리고 이 모든 비용의 증가율은 물가 상승률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F4를 해준 다음에 밑으로 드래그를 하는 게 편하겠죠. 근데 이제 LM 수수료는 임대 초년도에 이제 한 번 내고 마는 거니까 뭐 증가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보험료도는 한 다음에 지금 예상되는 가격에다가 1 더하기 증가율 하고 그리고 그거에다가 이제 승을 해줘야죠. 얼마나 해주냐면 각종 관리 비용 조정되는 우리가 행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간 비용으로 이제 바꿔줘야 되고요. 거기다가 곱하기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만 매각 1년 차까지 계산을 해달라 하고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달러를 잘 붙여야죠. 오른쪽으로 따라오지 말고 너도 오른쪽으로 따라오지 말고 얘는 이제 밑으로 따라오지 말고 얘도 마찬가지 밑으로 따라오지 말고 이렇게 이제 달러까지 다 붙여주면 요 행위 작성이 끝났습니다. 이제 보험료가 계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FM 수수료까지는 드래그를 통해서 쉽게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LM 수수료인데 이제 얘는 다른 비용하고 지불되는 시점이나 금액의 배분에 좀 차이가 있죠. 요 금액은 전체 LM 수수료 초기의 목표 공실률 5%까지 가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전체 이제 수수료 금액이고 이게 매월 신규로 임대되는 비율만큼 이제 뿌려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TI 시트에서 요 누적 임대율, 신규 임대율 요거 이제 계산해 놓은 이 행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이 신규 임대율의 합계가 목표 공실률이 5%이기 때문에 합계가 이제 100%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얘 합계를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95%가 나오겠죠. 그건 우리가 목표 공실률을 5%로 ANR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아까 봤던 수수료 총액은 95%까지 가기 위한 비용이니까 매월의 비용은 이 금액을 곱하기 TI 가서 이달에 신규로 임대된 그 비율, 신규로 임대된 율
곱해주고 그거를 이제 전체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율로 나눠주면 그 달에 나가야 되는 금액이 계산이 되겠죠. 당연히 여기서도 C28은 고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만 따라와야 되죠. 그 다음에 총합을 구한 95 얘는 완전히 고정돼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엔터를 쳐주면 이제 LM 수수료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리 비용 총액은 이제 이걸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세금과 관리 비용까지 계산이 됐습니다. 그럼 영업 비용은 이 보유세에다가 이게 합계죠. 거기다 관리 비용 합계를 더해주면 영업 비용까지 다 계산이 됐습니다. 순영업 소득은 위에서 계산한 영업 수익 빼기 방금 계산한 영업 비용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 이자 수익 제외한 거를 밑에 병기를 하고 싶으면 요 금액에서 얘를 빼주면 되죠. 그러면 계산된 이 마지막 이 행위 이제 우리가 이 시트를 통해서 계산하고 싶었던 겁니다. 얘를 한 번에 드래그 해보겠습니다. 순영업 소득이 이제 처음에는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죠. 처음에는 이제 임대율이 이제 워낙 낮으니까 그러다가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매각하는 시점에 가서는 이제 목표하는 공실률을 달성을 해서 이제 그 NOI가 좀 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이제 12달은 우리가 매각 가격을 구하기 위해서 매각 시점보다 1년 더 이제 추정 값이 되는 거죠. 그 뒤로는 이제 0으로 쫙 나와야 우리가 이제 쓰지 않는 이 기간 과정에서는 쓰지 않는 열들이 뒤에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없이 계산됐구나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